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5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는데 내가 또 한 주를 막 껑충 뛰었죠. 제가 업로드한 게 10월 19일이고 오늘이 10월 31일.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한 주 정도를 제가 이제 녹음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아무도 안 들어서 안 기다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도 안 들을 수 있지. 네, 뭐 아무도 나의 이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뭐 괜찮아. 뭐 언제는 뭐 이러지 않았나?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이제 날도 서서히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또 낮엔 또 더워요. 네, 날씨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좀 뭐 선선하려면 선선하든가, 아니 뭐 좀 더우려면 덥든가,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날씨는 참 좋습니다. 네, 미세먼지도 없어서 놀러 가기도 참 좋은데, 157회 예, 녹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커피 한 잔도 또 먹으면서 시작해야지.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콘트라 베이스 콜드브루 블랙, 이 커피는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깔끔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스턴트 커피 약간 녹여놓은 듯한 그런 맛인데, 블랙인데 많이 쓰지도 않고 깔끔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뭐 운전하거나 지방 가거나 또 이제 뭐 놀러 갈 때 가끔씩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고 이런 걸 좀 쟁겨갖고 차에 타는 편이에요. 괜히 비싼 돈 주고 커피 먹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두고 다니면서 또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고 얼음에 또 녹여 뭐 우유도 타 먹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우유를 좀 타보려고 합니다. 이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이 제가 뭐 평상시에도 참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이 일단 롯데칠성 음료입니다. 네, 롯데칠성 그러면 또 이제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니까 좀 썩 그런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원두 50%랑 브라질 원두 50%가 섞여 있는 커피라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농축액이 이제 콜롬비아산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좀 제 취향과 좀 잘 맞습니다. 이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이. 그래서 뭐 맥심 티오피나 뭐 조지아도 있지만 그냥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우유를 타도 우유의 이제 고소한 맛과 단맛을 잘 내주니까 카페 오레오로 먹기도 참 좋아요. 옆에 이제 비교군으로 이제 조지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캔 말고 이제 보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퀄리티 커피라고 이렇게 스위트라고 써놨어요. 설탕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제조원이 이제 해태 HTV라고 써 있습니다. 많이 이 해초래 병신. 해태 HTVA가 가끔씩 이제 이런 RTD 음료 제조하는 업체로 가끔 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보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제조업체인 것 같아요. 이게 충남 천안에 있는 회사고요. 유통은 이제 코카콜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말레이시아산과 이제 인도네시아산, 뭐 말레이시아 커피가 좀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뭐 생도 그러면 일단은 인도네시아산인데, 일단 여기 써있기로는 커피 추출 농축액이 이제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써있고, 그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이 바보야. 말레이시아, 네. 참고로 말레이시아, 죄송해요 여러분, 제 혀가 병신이에요. 말레이시아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커피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나라는 리베리카 원두가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리베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유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먹기가 어렵죠. 먹어본 적이 없죠. 솔직히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네, 뭐 뻥칠 순 없잖아. 안 먹은 걸 안 먹었다고 그러지 뭐 또 방송에 대고 먹은 척 할 순 없잖아. 안 먹어봤어요.
리베리카 원두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진짜. 뭐 책으로 배운 건 많이 배웠지만 일단 리베리카 원두를 보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일단 이 말레이시아 원두가 유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검색해 본 적도 없어. 일단 뭐 관심 밖이야. 뭐 인도네시아야 워낙 많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리 카페죠. 알리 카페. 제가 예전에 이제 알리 커피에 대해서 리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요. 알리 커피가. 알리 커피가 뭐 그래도 이제 그 이 나라에서 이제 대표 커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알리 커피도 소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먹을만 했지만 뭐 딱히 뭐 큰 감동은 없습니다. 뭐 아무튼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일단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알아야지 내가 뭐 알아야 얘기를 하지 뭐 모르는 걸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 뭐 꼬피라고 하는 뭐 커피 메뉴가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자세한 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부도 안 했고요. 찾아본 적도 없어. 일단 말레이시아 커피가 일단 내 관심 밖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죠. 알아서 나쁠 건 없는데 이런 면에선 제가 또 공부할 게 또 생겼네. 네, 아무튼 인도네시아산이 일단 100%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넓고 공부할 건 넘쳐요. 네, 뭐 세상을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할래니 힘들지. 그래서 난 그냥 살라고. 자, 일단 조지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제 참고로 조지아는 코카콜라 회사인 건 맞는데 일본 코카콜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열사입니다. 계열 브랜드. 오 달어. 오 달달해. 근데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그 맛없고 쓴 커피에 설탕을 막 갖다 넣은 듯한. 진짜. 콘트라베이스 먹다 이거 먹으니까 어우 쉣. 진짜 먹기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커피가 대체적으로 이제 물론 강배전은 아니죠. 근데 중배전 일반적인 중배전 했을 때 그 홍차 느낌이 잘 나는데 이건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럼 우유나 좀 타 먹어볼게요. 음 우유 타는 게 그나마 먹을만은 한데 솔직히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에 우유 타는 게 더 맛있어. 이건 약간 좀 음료 같아요. 너무 다니까. 괜히 샀네. 일단 제가 스위트라고 써있는 제품을 잘 안 사는 편인데 그냥 궁금해서 산 거거든요. 그냥 한번 또 먹어보려고. 근데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간단 허접 리뷰 맞춰볼게요. 일단 조지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위트 내 취향 아니다. 콘트라베이스 콜드브루 블랙 역시 내 취향이다. 역시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다. 넘어간다. 나도 아는 게 없다. 넘어간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56회. 157회. 아씨, 나 이 병신.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병신 짓을 혼자 다 하는데, 난 모자라. 진짜 큰일 났어. 댓글이 하나 있어! 우리 방송 아직 안 망했어! 우리 방송 안 망했어. 우리 댓글, 그 수없이 많은 댓글들 다 어디로 갔어. 그래도 우리 바이러스님이 끝까지 나를 후원해주고 있다. 라스트, 마지막 살아있는 후원자. 나의 애청자.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러스님이 오랜만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바이러스님 허영맘은 또 뭐야. 허영만인데. 오타. 우리 바이러스님께서 이제 허영맘이는. 죄송해요. 네, 허영만 작가죠. 허영만 작가님의 커피 한 잔 할까요? 우리 바이러스님 급했나봐. 이거 스마트폰으로 친 거다, 그치? 이 스마트폰으로, 저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오타가 오지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이 자판이 작아요. 물론 이제 아이판 맥스, 아이판이. 나 어떡하면 좋아.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나 상태가 점점 앵꼬야. 아이판이래, 아이판.
네, 아이폰이 이제 맥스 사이즈가 있긴 한데 기본 사이즈들이 좀 이제 작다 보니까 사실 들고 다니기엔 작지 않아요. 옛날 스마트폰들이 전 되게 그립거든요. 그럼 아이폰 미니 정도 사이즈가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인데 사실 그거 갖고 자판 치기 너무 어렵지. 그래서 뭐 갤럭시든 LG든 뭐 아이폰이든 아무튼 전 그래서 쿼티 자판을 상당히 좀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데 쿼티 자판은 또 이제 블랙베리 또 블랙베리는 또 쓰고 싶지 않고 참 근데 이런 걸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 다양한 사람들의 좀 이런 기호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죄다 똑같으니까 아무튼 아무튼 뭐 그 본론은 그게 아니고 이 커피 한잔 할까요가 드디어 드라마로 나오네요. 카카오 TV에서 하는데 강고비의 옹성우는 너무 잘생겨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배우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배우들이라 집중 안 될 것 같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발음도 이상한 배우가 박석이라니 유유. 요즘 개업한 떡볶이 집에서 서비스로 1,2커피를 내어주더라고요. 핫은 좀 써서 연유 탐하셨고요. 그래요? 그냥 괜찮은데 그래도? 아이스는 달콤하고 향도 좋더라고요. 떡볶이 집에서 쿨피스가 아니라 커피를 주니 의아했지만 커피를 다양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쁜 알바생이 내려주는 라바짜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쁜 알바생이 내려주는 라바짜. 나도 이쁜 알바생 보고 싶다. 저 원래 속물이에요, 여러분.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어,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이쁜 여자 다 좋아하지. 저는 뭐 이렇게 나쁜 흑심을 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쁜 여자 있으면 보고 참 이렇게 흐뭇해하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뭐 이쁜 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뭐 이쁘면 기분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좋죠. 네, 좋아요. 네. 뭐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님이 이 허영만 선생님 작가의 선생님 작가래 작가 선생님의 이 드라마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 올려주신 날 이게 그 이미 업로드래 이게 나온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그 목요일이랑 일요일 날 나온다고 해서 지금 1화 2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 박석 사장님의 뭐 어떤 컨셉 뭐 이런 거를 똑같이 비교하면 이 드라마를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만화책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새로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진짜 이거를 매칭해서 보게 되니까 전혀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상상하는 그 박석 사장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강고비에 대한 이미지와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게 매칭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사실 이 캐스팅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배우를 그렇게 막 따져가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을 솔직히 좋아해요. 다. 일단 김주희 역을 하는 우리 서영희 씨. 그러니까 이제 박석 사장님 이제 애인? 약간 애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박호산 씨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뭐 이제 그 뭐야 이분이 잘 나왔던 드라마 있는데 그거 최근에 봤던 게 뭐였지? 허쉬. 허쉬도 이분이 허쉬에 나왔어요. 황정민이랑. 근데 저는 이 배우를 그렇게 싫어하거나 나의 아저씨에서도 나와서 이 배우님이 우리 박상훈 역으로 나와서 저 나의 아저씨에서 참 연기 전 좋았는데 전 이분을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 뭐랄까 이 연예인 같지 않고 우리 옆집 우리 형님 같은 상당히 좀 젠틀하면서도 좀 이게 멋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약간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해요. 네. 이분 나오는 드라마들도 재밌어 하러 봤고 예전에 그 뭐냐 그 천리마마트였나? 천리마마트? 거기서도 이제 나올 때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드라마에 나오는 캐스팅이 딱히 불만은 없지만 일단 만화책과는 좀 매칭해서 보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느낌이 매우 달라요. 만화책에 그려져 있는 캐릭터들과 그리고 이제 그 강고비를 좋아하는 이제 여고생 역의 이제 정가원 가원이로 나오는 애도 어, 일단 뭐
일단 이 만화책에 나오는 애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 아무튼 그런 걸 좀 빼고 제가 드라마를 본 소감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바이러스님이 이 얘기를 해주니까 겸사겸사 오늘 방송을 커피 한 잔 할까요에 대한 얘기와 만화책을 조금 비교해 보고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이제 굿샷, 예, 그 드라마상으로는 굿샷이고요. 이 만화책으로 나오는 거는 60점짜리 커피라는 이제 에피소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만화책에서 제가 지금 만화책을 옆에 두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좀 볼까요? 1화, 2화. 그러니까 1화랑 2화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만화책에서.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조금 나뉘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 없는 내용들이 좀 가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드라마에서는 이 강고비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좀 배경들, 뭐 이제 뭐였지? 시험 준비하다 떨어지는 거?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만화책에서는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석 사장님한테 막 계속 찾아가면서, 네,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게 만화책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워딩들이 다 이 만화책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이제 많이 그대로 차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 그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가 좀 요 드라마와 이 만화책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 첫 번째 에피소드가 굿샷이 아니구나. 갓샷이구나, 갓샷. 아니, 왜 여기에 대문자 god를 썼지? 이 대문자 god면 이건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신의 샷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냥 제가 그냥 직역하면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잔의 샷이 얼마나 완벽한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 1화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박석 사장님 카페에 우연찮게 찾아가서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제 오늘의 커피라고 이제 메뉴판에 써 있어서 이걸 시킵니다. 네, 이 우리 남자 강고비 씨가 이 드라마에서는 근데 뭐 만화책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막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초반에는 이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초반에는 1, 2화에는 이게 그려져 있지 않는데 아무튼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시켜서 마셔보고 야, 감동을 먹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감동을 먹고서 이제 이 박석 사장님한테 찾아와서 다짜고짜 자기 인생을 좀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약간 개연성은 없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하냐? 아, 잘 없다고 봐. 물론 드라마니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재밌게 보는 거지. 실제 이런 친구들이 잘 없죠. 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 느꼈던 게,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박석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 하지만 이제 좀 발음이 좀 이상하셔, 조금 그렇죠. 네, 좀 짧은 발음의 느낌이 나시는데, 아무튼 난 이 배우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광고비를 이제 좀 밀어냅니다. 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뭐 커피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로맨틱하고 재밌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꾸준히 찾아와요. 꾸준히 찾아와서 이제 그 박석 사장님한테 이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이 강고비가 실제 커피 알바를 많이 하면서 바리스타 경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있는 걸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 많이 내려보고 뭐 다뤄보고요. 뭐 커피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워딩을 설명해 줍니다.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 하면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커피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설명. 실제 이제 이 워딩이 만화책에도 있어요. 뭐 이제 보면 만화책에서는 어떻게 비춰지자면 박석 사장님이 만들어준 이제 이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단골이 먹으면서 이제 대화가 나와요. 뭐 저는 스모키 향이 없어서 더 좋아요. 작가들 모임에서 잘난 체하는 인간이 과테말라 원두는 화산지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스모키 향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자란 귤과 당근도 스모키 향이 나냐고 한방 날렸쥬 카카 캬캬캬 이런 에피소드 대사가 있어요 만화책에. 이걸 이제 드라마에서도 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강고비 역을 맡은 친구가 이제 박석 사장님한테 제가 먹었던 과테말라랑은 매우 다른데요 뭐 이러면서 원래 과테말라는 화산지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서 이제 뭐 스모키한 향이 잘 느껴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하니까 박석 사장님이 똑같은 요 워딩을 해요 드라마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모든 커피는 태우면 스모키 향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좀 추상적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맛과 느낌들이 전달되는데, 뭐 이런 거죠. 콜롬비아 커피는 마일드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맛도 아니에요. 왜냐면, 로스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제 같은 콜롬비아 원두도 어떤 온도를 가지고 생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뉘앙스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스모키하게 즐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과 밸런스 있는 뒷맛에 살짝 그 쌉싸름한 느낌이 나는 어떤 초콜릿 계열 느낌이 좋긴 하지만 스모키하게 태워서 먹는 적은 잘 없어요. 물론 저도 이제 학원에서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많이 볶죠. 왜냐면 그 대표적인 커피들 하면 이제 케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뭐 이런 거 있죠. 에티오피아 이런 어떤 대표성 있는 어떤 커피를 다루다 보니 다루려고 다루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걸 좀 다뤄야 이제 학원생들도 조금 이해도도 좀 접근성이 편해요. 제가 지난 예전 그 로스팅 반에 좀 익숙하지 않은 뭐 페루 물론 이제 찬차마요 커피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커피들 얘기하면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본 적도 없는 이제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로스팅할 때 좀 익숙한 커피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해도도 올라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커피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커피가 어려운 게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맥을 못 잡으니까 그때그때 다르고 그냥 네 마음대로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이제 좀 맥을 잡는 정체성 자체가 애매해지는 게 이제 커피입니다. 그래서 많이 볶으면 무조건 써지고 덜 볶으면 신게 커피라 이걸 얼마만큼 조화롭게 볶느냐가 이제 실력이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상품성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가 상당히 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비춰주는 내용과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흐름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엄청 갭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근데 워낙에 이 만화책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또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건 만화와 좀 별개의 새로운 작품 세계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좀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커피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커피 한 잔 할까요와 매칭을 하면 조금 어색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2화까지 제가 봤어요. 3화가 지금 나왔나? 3화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광고만 예고편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데커피에 나타난 카페 빌런이라고 소개되는데 한번 볼까? 이게 뭔가? 뭐냐고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사무실입니다. 저희 가게 사무실이었어요. 남면은 일단 나중에 시키고. 저 손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꼴랑 저 커피 두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자리 차지하고. 이게 지금 절대 안 보이시네. 저 때문에 안 오는 걸까요? 만화책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3화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 3화 내용을 보면 어디야? 이 만화책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지금 이 내용이 에피소드 어디냐? 페이지를 막 넘기려니까 어렵네. 어디 갔지? 만화책이랑 템포가 비슷한데? 이게
책에 있는 사마 홈그라운드라는 내용입니다. 홈그라운드에 보면 이제 그 카페를 찾아다니는 이제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카공족도 있지만 이 업무나 비즈니스를 보러 카페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사람 만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 같은 거 펼쳐놓고 약간 사무실처럼 쓰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카페에는 있어요, 진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업무도 보면서 사람 만날 때 한 점심 뭐 좀 지나서까지 있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서 항상 노트북에 백팩이나 어떤 가방을 잔뜩 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종일 업무를 보죠. 와이파이를 쓰면서 뭐 특히 콘센트 있는 자리를 꼭 요구하시고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뭐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업무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처럼 이용하면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 에피소드가 이제 3화 에피소드인가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건 대충 넘어가고 제가 본 이제 1화와 2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2화의 내용이 고비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강고비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제 이름의 고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장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만화책에도 나옵니다. 네, 만화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만화책에서는 이제 고비 사막과 같이 뭐 넓은 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고비 사막 얘기가 1화에 나오는구나. 고비 사막처럼 순수하고 넓게 살라고 지은 이름이랬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화에 이제 고비는 뭐냐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추출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만화책에서 보면은, 일단 머신기가 라마라조코 이제 GB5 모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는 이제 메저의 로보 그라인더를 쓰고 있는데, 여기 만화책에서 보면은 이제 메저 로보가 2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저 슈퍼졸린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반 분쇄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라인더가 많이 등장합니다. 만화책에. 그리고 이제 GB5 이제 라마르조코 이제 대표 모델이죠. 네, GB5가 나오는데 실제 드라마에서는 이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르조코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메저가 이제 공동 개발한 볼카노 온디맨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소개한 적 있죠? 제가 이 볼카노 스위프트를 써봤었어요. 오토 템핑 기능이 있는 거죠. 그라인더에서 도지에서 템핑을 한꺼번에 하는 이제 볼카노 스위프트를 이제 한번 써봤었던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건 이제 볼카노 온디맨드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이 비싸요. 이 그라인더가. 그러니까 보고 있노라면 이 드라마에 장비를 상당히 좋은 거 쓴다. 일단 그 디팅 804 랩 스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7 이전 모델이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디팅스럽게 요게 이제 플랫버 그라인더고요. 말코닉 디팅 이제 아시겠지만 말코닉 디팅 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코닉 하면 EK43 뭐 디팅 그라인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 스위트랩 시리즈도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핸드드립용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핸드드립용으로만 쓰진 않는데 이제 이걸로 에스프레소용으로도 쓰기도 해요. 제가 말코닉 EK43을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도 썼었던 것처럼 뭐 쓰기 나름이죠. 쓰기 나름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핸드드립용 전용 그라인더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디팅 804 랩이면 이게 기본 5,600만원대 이상이 됩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한 700만원? 뭐 700만원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네, 근데 좀 비싸죠. 요즘에 이제 807 랩 스위트를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오래된 예전 모델입니다. 저도 이 모델을 써봤었습니다. 뭐 상당히 만족도는 좋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볼카노 온디맨드 그라인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다 비싼 거야. 네, 기본 그라인더가 400만원대 형성돼 있고 비싸죠. 4,500만원대면 비싼 거잖아요.
그 이제 8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칼날과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뭐 커피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자면 디팅의 이제 807 이제 랩 스위트는 이제 80mm K30 모델이죠. 거기에 이제 쓰이는 칼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랩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코니 말코니 피크 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피크와 맞나? K30도 약간 이제 피크 모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807이 80mm 807 랩 스위트가 이게 좀 날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겠지? 머리속 보인다. 그냥 디팅 807은 80mm 말코니 K30 모델, 디팅 807 랩 스위프트는 말코니 피크.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뭐 아무튼 장비들이 좋은 거를 쓰는 이 드라마의 설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2화의 에피소드인데 뭐 거기에서 뭐 이제 깊이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뭐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는 의미와 뭐 커피를 뽑기까지의 과정. 실제로 뽑는 건 단순하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거. 하지만 그 누르기 전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내용들이 이제 박석 사장의 이제 대화가 오고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고객이 박석 사장의 그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 뭐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좋은 에스프레소는 뭘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이제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줍지 않게 또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잘 내린 에스프레소, 좋은 에스프레소 뭘까? 솔직히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리스타들이 얘기하는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건 내 입맛에 맛있게 꼭 나와서라서 그게 좋은 거라기보단 재료의 어떤 성격을 고스란히 잘 표현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스페셜티 원두, 특히 향과 맛이 좋은 원두를 골라서 생두를 골라서 잘 로스팅을 해서 이걸로 에스프레소를 뽑아 에스프레소든 아메리카노든 라떼로 먹었을 때 소비자가 이 제품이 에티오피아 커피인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서 동시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게끔 해주는 건데 사실 맛있는이라고 하는 게 매우 주관적이죠. 주관적인지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에스프레소는 밸런스와 한마디로 이제 균형감이죠. 뭐 사실 맛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조화로움 그리고 균형감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커피라고 하는 게 물론 태우면 쓰고요. 안 태우면 쉬어요. 근데 이걸 적절히 볶았을 때 어떤 신맛과 단맛과 고소한 맛과 쓴맛, 뭐 짠맛 이런 것까지 약간 복합적인 맛들이 조금은 도드라지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맛이 없겠지만 조금은 어우러지면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커피를 딱 마셨을 때 전체적인 조화로움 때문에 맛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한 잔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커피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맛있게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커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내린 에스프레소다라고 하는데 여기 드라마에서도 비춰지고 이제 만화책에도 나오지만 사실 커피에는 추출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이 없어요. 물론 학원에서는 이제 약간 답안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에 대한 어떤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프레소 이제 투샷 기준으로 투 스파웃으로 내릴 때 뭐 원두는 16에서 18g이고 뭐 물의 온도는 90에서 95도씨 뭐 분쇄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뭐 추출 시간은 20에서 30초 미만 뭐 커피의 양은 뭐 1온즈 28.35ml 그러니까 대략 30ml를 추출해야 되고
뭐 압력은 9바에서 10바여야 하며 뭐 이제 그런 어떤 요소의 언급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꼭 20에서 30초만 내려야 된다? 그거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두의 양 중요하고요. 원두의 분쇄도 중요합니다. 추출 시간 중요하고요. 추출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이제 머신의 압력 상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이제 환경,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라인더를 쓰느냐, 플랫버이냐 코니컬버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두의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원두를 씀으로써 어떤 그 그라인더와의 궁합이 잘 맞느냐, 이런 거죠. 향미를 좀 더 잘 내고 맛에 좀 섬세한 맛을 주고 싶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코니컬버고, 좀 플랫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주면서 무난한 어떤 그 균형감을 원한다면 이제 플랫버 그라인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쓰는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원두의 숙성도, 원두의 신선도 뭐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그 커피 한 잔을 내려주기까지의 이 균형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커피를 한 잔을 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막 너무 어려운 것처럼 표현하는데, 뭐 너무 어렵진 않아요. 너무 어렵진 않은데 또 쉽지도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피가 어려운 거거든요. 답도 마땅히 딱히 없고, 뭐 이걸 감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뭐 수치와 기계적인 접근만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서 그 다방면에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높아야만 커피를 잘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커피를 철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내리기 위해 심오한 그 과정들을 섬세하게 다뤄주느냐? 안 그러죠. 실제 카페에선 그렇게까지 심오하고 열심히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대충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감동 있는 커피를 먹기가 어려운 요소이기도 한데,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히 뭐 재미있다, 없다, 뭐 만화책과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하기보단 그래도 커피를 소재로 하는 조금은 좀 전문적인 드라마. 물론 이 드라마가 그렇게 전문성이 뭐 엄청 내포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만화책을 보면서 그래도 커피와 가장 잘 표현한 만화책이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참고서 정도로는 좋지만 교본으로 삼기에는 이제 그 자료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커피는 어떻게 내려야 좀 더 기술적인 접근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없어요. 이 책에는. 물론 드라마에서 얼마만큼 표현을 잘 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죠. 그래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도 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소재를 이제 활용한 여러 가지 파생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려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작점이 좀 잘 풀리면 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나 이런 전문성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면서 조금은 인기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인기는 많아요. 관심도 많고, 실제로 뭐 학원에 뭐 이걸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이 좀 바글바글한데,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뭐 카페 차리려는 목적이나 그냥 심심해서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커피를 직업적으로 전문성으로 좀 접근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시작점적인 차원에서 저는 기분 좋고 유쾌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3화, 4화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카페 분위기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사무실스러운 느낌.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블링블링한 것도 그렇고, 또 너무 화사한 화이트 톤도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일본 카페처럼 뭐 키사텐이라고 하죠. 약간 좀 음침한 그런 느낌도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상업적인 어떤 도서관, 뭐 사무실 요런 느낌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바도 보시면 이제 목재로 이렇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뭐 번쩍번쩍한 스텐이나 아니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 텐데 약간 오픈바 형태이면서도 네, 물론 이제 장비가 다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요. 머신기가 이렇게 앞을 막고 있어서 뒷부분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좀 확 트이게 이제 이런 인테리어를 해놓은 게 조금 보면서 와 나도 이런 카페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장비들이 한결같이 다 비싼 장비들만 갖춰져 있어서 물론 이게 조합상 딱 맞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라마르조코 리네아 PB를 쓰면서 같이 이제 라마르조코 계열의 이 불카노 모델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델 잘 안 써요. 진짜.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이 모델을.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후기들을 들어보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기존에 썼던 것보다 뭐 가루 날림이나 뭐 뭉침 현상이 뭐 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제가 볼카노 스위프트를 써볼 때는 만족도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근데 오래 써본 게 아니라 잠깐 테스트용으로 몇 번 써본 게 달아서 근데 실제로 커피 맛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이제 챔버에 미리 분쇄를 하는 거 양들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산패율이나 이런 게 조금 괜찮은 거, 낮은 거. 실제로 이제 커피의 산패율을 좀 늦춘다든가 산패의 가능성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만 뭐 많은 양의 커피를 뽑으면서 안정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 사람들이 딱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진 않는데 사실 저도 다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볼카노 스위프트 말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온디맨드는 안 써봤어요. 네,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한 느낌 전달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는 그라인더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화책에는 이제 메저 로보가 등장합니다. 1화에 이렇게 보면 뭐 메저 일렉트로닉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메저 로보 모델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거리들을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제 좋은 에스프레소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로 좋은 에스프레소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가? 정성스럽게 내려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맛있는 에스프레소는 정답이 없어.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진짜 해보면 아는데 참 이게 어렵다. 나도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창업반 요새 또 하고 있거든요. 창업반 대부분 처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을 시큰둥 하시다가 실습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를 해. 그러니까 얘기로 하면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네,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좋은 에스프레소 이게 얘기로 설명하기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카페 사장님들 스타벅스에 뿔났다. 배달 확대 추가 출점 중단해야 한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참 이거 어렵죠. 야, 이거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누구 편만 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대기업의 이제 무분별한 확장은 조금은 정부에서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은 좀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유시장 경제 이건 맞지만 힘 있는 애가 더 힘이 커지게 된다면 상대 극부적으로 이제 이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들이 없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골목 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정치인들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 누가 뭐 굶는지 아닌지 잘 몰라. 그 뭐 청년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도 잘 모르고 뭐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료 뭐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런 거 뭐 백날 뭐 외치고 떠들어 봐야
사실 이게 그 사람들한테 뭐 씨가 먹히겠어? 물론 이제 뭐 대대적인 뭐 진짜 대모 촛불 집회라도 한다면 모를까.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러는 것이 옳다고 보진 않지만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기업들이나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해주셔서 좀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요새 이재명 그 이제 후보죠. 후보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이 말 한마디 또 잘못하고 요새 또 엄청 까지시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초기에는 좀 좋아했었어요, 이분을. 그리고 이제 실제 사진 촬영 같은 것도 해보면 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뭐 촛불 집회 같은 거 나오면 실제로 이재명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사였죠. 네, 성남지사였었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 오셔서 이제 촛불 집회 하실 때 같이 참여하시면서 저는 그때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견해 있죠. 저도 역시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분을 무조건적으로 와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건데 지금 이분이 29일 날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막 몰매를 맞고 계신 것 같아. 대선 후보니까 더 그런 거가 있겠죠.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는데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공약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 힘을 향해선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하라고 역공을 펴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4일째 음식점 총량제 관련 발언이 섣부른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꼭 이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요거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이제 허가를 약간 제한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종과 관련해서 이제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필요성, 무조건 다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어떨까라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나쁘다, 좋다, 이게 뭐 공산당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걸 진짜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간 뭐 자리를 사고 판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택시 그 자격증 같은 것도 뭐 사고 팔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옛날에 뭐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가증 같은 거. 그러니까 택시를 하려면은 뭐 어떤 허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항상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이 떼지어 사는 이 공간에는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뭐 촘촘하게 만들어 놔도 다 비집고 나가는 인간들이 생기고 그거를 또 우회해서 어기고 뭐 하여튼 뭐 이익을 위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원래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많이 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또 많이 망하니까 정부에서 약간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보단 정부가 그 시민들의 이런 망하는 것들을 조금은 막 망하지 않게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적절한 규제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뭐 이게 맞고 틀리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긴 건 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것처럼 맞아? 너도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아? 그냥 뭐 물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이제 선거판이 이제 까지면 또 사람들이 표로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좀 지나친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길래 꼭 그걸 너무 삐딱하게 공산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망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카페 하다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카페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아니까 물론 제가 같이 참여했었던 커피 리본도 망했죠. 결과적으로 망한 거잖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망하면 뭐 망할 수 있어. 근데 일반 서민들 빚내서 창업하고 가게 냈는데 망하면 정말 재기불능일 수도 있잖아요. 다달이 갚아야 되는 그 빚, 이런 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안전망 같은 걸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임대료죠. 임대료 상한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평당 얼마 이상은 못 받게 한다든가. 내가 너무 나 공산당인가? 아니 아무리 상권이 물론 상권에 따라 이제 그런 걸 약간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할 만한 그 상승폭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껏 못 올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리는 건 되는데 어떤 적정한 선을 좀 지켜라 이런 거죠. 뭐 다짜고짜 뭐 100만 원 정도 받던 그 내는 곳이 그냥 많이 망해요. 많이 망해. 진짜 망하긴 많이 망해. 정말 임대료 같은 것들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게끔 어느 정도의 규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카페를 직접 사업주의 마음으로 운영을 직접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중림동에 이제 커피니라고 하는 카페를 이제 거진 주인 사장처럼 이제 위탁을 받아서 2년 4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 그 건물주죠. 건물주분이 이제 좀 돈이 있는 할머니셨는데 뭐 나쁜 분은 아니셔요. 나쁜 분은 아닌데 매년 뭐 이제 처음부터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서 약간 바지 사장 겸 뭐 이제 그런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장처럼 운영을 했었으니까 매해 예, 임대료를 그때 당시 한 10%? 네. 10% 정도. 10% 정도를 매해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10% 정도를 올리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1년 지나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게를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된다라는 부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어떤 상한선을 좀 규제를 적절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공산당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좀 약간의 규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 개소리야 또 이러겠지,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또 이럴 텐데 근데 해도 너무해. 좀 해도 너무해.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비중 너무 높아. 아무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음 기사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 제한이 이제 좀 풀려요. 아마 11월 1일부터니까 이게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정부가 원해서라기보다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끊임없이 규제만 갖고는 일단 통제도 안 되고 옛날처럼 규제한다고 사람이 따르지도 않아요.
그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뭐 따져서 막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규제하기가 어렵잖아. 그리고 일단 이게 걸려서 죽으면 굳이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안 해도, 아니야. 규제를 안 해도 알아서 조심할 텐데, 이게 걸려갖고 한 번에 확 죽는 게 아니니까, 뭐 감기처럼 왔다 가기도 하고 하니 사람들이 별로 경계심이 없어. 뭐 걸리면 뭐 좀 쉬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심각성을 별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지금은 초기처럼. 초기에는 뭐 난리 법석이었죠. 뭐 누가 퍼뜨렸다 그러면 막 다 죽일 놈 되고 뭐 다 이거 걸리면 뭐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나가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한 벌써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인식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카페는 0시가 아닌 1일 오후부터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가 이제 10월 31일이죠? 끝나고부터 이제 11월 1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영업 제한 조치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일단 제한이 좀 풀렸고 인원수도 이 사적 모임을 원칙으로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거 보면 뭐 단체 회식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모이는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난주부터 약간 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식당 같은 곳에 많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 저녁 같은 거를 먹으러 가거나 이제 맛집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줄을 길게 서 있거나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서 이제 단체로 식사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저 역시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모이진 않는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대박 많은 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랐죠. 일단 뭐 평상시에 가던 맛집이 뭐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장을 해갖고 온다든가 실질적으로 좀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게 보이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면 뭐 술 먹으면서 막 고래고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 안에서 먹기가 썩 편하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규제가 좀 풀림으로써 자영업자분들의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사가 되려나? 또 하나의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이 서울시에서 이제 지금 서울시 시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이분이 참 시장 다시 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2시간에 3,000원 서울형 키즈카페 예고에 자영업자 반발. 자영업자 반발할 만도 하긴 하지. 근데 참 이게 어떤 사업 계획인지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간 서울형 키즈 카페를 100곳 정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떤 공간, 뭐 공원, 그리고 이제 뭐 특수한 지역들에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 전국적으로 100곳 정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아마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또 좋지. 2시간에 뭐 3,000원? 뭐 이러면 좋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책을 보는 공간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새 서울에도 그런 거 있잖아. 책도 보고 앉아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엄청 뭐 미어 터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얘기가 안 나오지. 근데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좀 뭐랄까 크게 한다고 하기보단 그래도 이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단 뭐 이제 물론 서울시에서도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에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이런 사업안에 대해서 진짜 사업성이 타당한지 일단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성이 별로야. 서울시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적자는? 그 적자는 어떻게 메꿀 거야?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 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띄었어요. 그 밖에 기사거리는 지금 뭐 크게 화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생두 가격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그와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기사들이 중국의 이제 루이신 커피가 다시 한번 시동을 걸면서 이제 상장하려는 움직임에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커피를 먹는 이제 수요층이 늘어난다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수요가 예전 대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먹고 러시아도 먹고 일반 나라들도 다 먹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먹던 나라뿐만 아니라 잘 안 드시던 나라들도 먹기 시작함으로써 생두 가격이 이제 어떤 인상될 만한 요소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밑밥을 깔면서 생두 가격 인상과 함께 겸사겸사 커피 가격 인상까지 조금 이런 것을 하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두라고 하는 게 생산량은 뭐 더 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딱 생산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량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래야 돈 벌잖아. 당연히 얘네들은 이런 밑밥 기사를 깔면서 뭐 생산량이 수급에 차질이 있고 커피를 먹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뭐 커피 가격 그러니까 뭐 생산 농가에서 커피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생두 가격을 올리겠죠? 네, 실제로 이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생두를 구매하려고 보면 생두 시세들이 많이 오르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퀄리티의 커피가 뭐 예를 들어 생두가 12,000원, 11,000원에 샀으면 요새는 뭐 13,000원, 14,000원, 그러니까 1, 2,000원씩 오르는 거죠. 그 똑같은 퀄리티의 생두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커피 가격 인상도 어느 정도 지금 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제가 혹시나 시간이 남아서 2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2부 안 돌아오면 제가 하기 싫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좀 몸도 좀 피곤하고 하니까 일단 짧게 1시간 정도, 지금 딱 1시간 정도 했거든요. 1시간 한 2분 정도 됐는데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2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방송을 어찌됐든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제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술 먹고 놀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맨날 뭐 프라모델 조립하거나 뭐 수집이나 하거나 뭐 방송이나 하면서 주저리 하는 게 내 이제 소확행인데, 뭐 커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 채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물론 요새 댓글도 없고 사연도 뭐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라서 조금 뜨문 오는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조회수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는 거 보면 또 신기해. 아니 조회수는 그래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와. 그래도 듣긴 듣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고 내 기운이 있으면 2부로 돌아올게요. 없으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